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35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양치입니다. 선인장입니다. 웬일로 수식어가 없는 선인장님이십니다. 좀 부끄러워서 이제 왜요? 이제 안 할까 싶습니다. 할 만큼 했다 이겁니까?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저희가 예전에 한번 공약을 하나 걸었던 게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고 걸었던 공약. 되게 안일한 마음으로 저희가 올리고 있는 세 가지 플랫폼 파티, 팟빵, 유튜브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구독자가 100명을 넘으면 뭔가 이벤트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되게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팟빵이 97, 98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99에서 멈춘 채로 쭉 갈지도 몰라 했는데 이제 지금 오늘 날짜로 오늘이 지금 4월 11일인데 103명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이벤트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의 걱정은 또 아무도 이벤트 참여를 안 할까. 이렇게 노심초사에 하며 이벤트를 해야 하는 거야. 우리 한 명씩 달면 3명 되겠다. 북에 정파가지고 좀 해야 되겠어. 이벤트 내용은 놀고놀 에피소드를 듣고 내가 뭔가 좋아하게 된 작품, 되게 정말 진심으로 즐겼던 작품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플랫폼 상관없이 3분을 추첨해서 10,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또는 문화 상품권, 그리고 이거는 선인장님이 제안을 해주신 건데 쿠키런 킹덤을 만약에 즐겨 하시는 분이라 하시면 그 10,000원 상당의 어떤 패키지를 하나 진짜 엄청나다. 사드리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콕 집어서 말해줘야 되나요? 그럼요. 말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이게 댓글 쓰시고 저희가 추첨했을 때 뽑히신 분들께는 저희 이메일로 연락처를 보내주시라고 요청을 드릴게요. 그러면 3가지 중에 원하는 거를 택일 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할 거고, 이벤트 참여라고 한번 써주시고 그 뒤에 내용을 달아주셔야 저희가 이게 이벤트 참여 댓글인지 일반 댓글인지를 좀 구분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은 저희가 아마 방송이 4월 15일 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참여를 받고 다음 녹음 때 저희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는 걸로 할게요. 휴, 참여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럼 이제 저희 이벤트 공지는 했으니까 근황 토크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번 녹음 때 뭐 한 달 본다, 3달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쿠키런 킹덤 여전히 잘 즐기고 계십니까? 길마님? 길만님? 그거 빼줄래?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 덕미가오 시켜야 되겠습니까? 길드 이야기도 해야 되겠어. 아니 사실은 제가 물어볼 것도 없이 사실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진짜 물어볼 거 없이 저희 뭐 카톡방에서 맨날 다른 쿠키런 이야기만 하고 있죠. 시사, 사회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쿠키런 킹덤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엄청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녹음 끝나고 봉인되어 있던 쿠키런 킹덤을 실행하고 여러분과 같이 뽑기를 좀 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또 뽑기만 하고 안 할 것 같았었는데 집에 가서 어느새 막 달리고 있더라고요. 재밌죠? 그 진짜 네. 선인장님이 말씀하셨던 포인트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약간 알면서 이제 쿠키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고 그리고 진짜 초반에는 스토리를 그냥 좀 진짜 대충대충 봤어요. 그런데 대충대충이라도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그 월드를 밀다 보면은 그렇지. 후반에 밝혀지는 어떤 사실들이 네. 있잖아요. 그게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맞죠. 네, 그래가지고 진짜 뒷이야기가 궁금해지고 이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막 땡땡땡 처리를 하는 게 시청자를 위한 게 아니고 양치님 때문에 차마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스토리들이 이게 그렇죠. 굵직굵직한 게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6까지 달렸다고요? 6으로는 안 되고 8 오셔야 됩니다. 아하. 8까지는 오셔야. 네, 지금 그리고 지난 업데이트 때 9, 10 스테이지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 거기 달리신 분들이 또 막 난리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진짜 초반만 딱 갔는데도 이게 딱 느낌이 오면서 그럼
얘가 땡땡땡땡땡땡이었어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오. 빨리 가고 싶은데 안 가지죠. 레벨이 안 돼서 그러니까요. 이 부분 레벨이 안 돼서 못 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쿠키런 킹덤 진짜 그 귀여운 쿠키들 디자인과 캐릭터성과 네. 그 흥미진진한 스토리 너무너무 좋은데 네네. 이 게임 레벨 디자인이 형편없더라고요. 진짜 처음에는 괜찮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후반으로 갈수록 이거는 의도적으로 유저들이 좀 쉽게 가는 걸 막아놓은 아. 그리고 모든 컨텐츠가 후반 쪽으로 갈수록 과금을 유도하기 위한 걸로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환경 점수가 안 돼서 지금 왕을 업그레이드를 못 하고 있어. 아니 환경 점수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지금,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 같아요. 나 600점이 안 차는데 600점을 언제 채워? 혹시 다른 게임 하고 있나? 6,000점이 아니고 600점이요. 네. 그 환경 점수 600점은 조금 네. 충격적이긴 합니다. 지금 전 좀 약간 네. 이런 공감받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혼자만 다른 게임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너무나 현지를 유도하는 것 같다는 게 슬슬 느껴질 무렵에 지난주에 좀 대형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그 대형 업데이트 내용이 너무 안 좋아서 유저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쵸. 그게 약간 먼저 기대를 한번 주고 그 뒤에 엄청난 폭탄을 딱 심어놨었죠.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한테 약간 사기친다라고 느낄 법한 것들이 있었어요. 네. 어떤 캐릭터의 스페셜 뽑기라는 게 한 달 동안 판매가 돼서 사람들이 그 캐릭터 성능이 좋아서 정말 많이 샀는데 그 판매 종료 하루 전에 갑자기 이게 버그였다, 너프 시기겠다. 물론 너프라는 말을 안 쓰고 버그 픽스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 그건 너프죠.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혹시 버그가 아닌가요? 라는 제보가 초반에 있었어요. 초반에 맞아. 있었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고 있다가 그걸 진짜 팔 만큼 팔아먹고 갑자기 픽스하겠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양아치죠. 진짜 양아치 짓인데 요거 굉장히 사실 모바일 게임을 하는 사람들한테 익숙한 이슈인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정말요? 지금 메이플식 업데이트예요 이게. 아 아하. 진짜 메이플 메이플에서 스토리 이렇게 많이 했어요. 메이플 스토리 지금 난리 났잖아요. 네, 지금 난리 난 대형 게임들이 몇 개 있어요. 리니지도 리니지도 그렇고 메이플 스토리도 그렇고 뭐 시작은 페그오라고 부르는 어떤 넷마블 게임에서 그런 너무 불공정한 것들 때문에 유저들이 트럭을 보내는 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걸 발화점으로 해서 지금 막 대형 게임사들의 대형 오래된 게임들이 다 터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메이플 스토리에서 진짜 잘 쓰던 방법이 버그를 고친다는 명목하에 너프시키는 거죠. 근데 그 아이템이 유료템이었던 거죠. 아하. 그게 사실 메이플 스토리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에 정말 만연해 있었던 근데 소비자의 권리잖아요. 그렇죠. 정당한 상품을 그 조건을 보고 샀는데. 그렇죠. 이 이슈에 대해서 그 유튜버의 김 실장이라고 게임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다루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뭐 온라인 MMORPG 이런 거 할 때는 이용권을 샀잖아요. 이용권을 샀던 시절에는 우리는 그냥 진짜 그 게임을 이용하는 시간만 샀기 시간을 산 때문에 거지. 그 안에서 뭐 개발사에서 어떤 밸런스 패치를 하던 간에 그거는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그 아이템을 팔기 시작했단 말이죠.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파는 거는 우리가 그 아이템의 성능이나 그 캐릭터의 어떤 스킬 같은 걸 보고 산 건데 그거를 우리가 돈 주고 샀던 거를 나중에 일방적으로 성능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동인데 우리나라 유저들이 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이 넘어갔던 거죠. 그전에는 넘어갔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몇 년이나 진짜 오랫동안 계속돼 왔던 관행 같은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진짜 호구 같은 거죠. 너무 우리 벗겨먹는다, 등쳐먹는다 라고 하면서도 계속 질렀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그 판교의 그 커다란 건물들 어떻게 지어줬겠습니까? 다 유저들 등골 그렇죠. 빼먹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들 막 자기 화장실 한 칸은 지었다며. 그럼요. NC의 김택진 사장님 어떻게 야구단 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다 리니지 아저씨들 등골 빼먹어 민전 산 씨들이 거예요. 양이지 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린저 씨라고 부르는 리니지를 하는 아저씨 세대가 있고 그 20, 30대의 리니지가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아하. 근데 이제 그것들이 정말 좀 큰 이슈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이 데브 시스터즈, 쿠키런 킹덤을 만든 데브 시스터즈는 지금 게임계 이런 확률 막 이런 거에 대해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고 하니까 되게 조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어떤 사건이 딱 터지고 봤더니 마인드가 그냥 넥슨, NC 이런 데랑 다를 바가 똑같더라고요. 없는 거예요.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진짜 너무 못된 것만 내가 배웠어. 그래서 굉장히 약간 복잡한 심정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고 뭔가 더 잘 됐으면 좋겠는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게임이면서도 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면 우리가 여기에 뭔가 과금을 해주면 안 될 것 같은 성공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임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막 복합적인 느낌이 막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엄청났었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탈덕은 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사과문 올라오고 뭐 보상 나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봉합은 됐잖아요. 뭐 그리고 또 뭐 막상 까보니까 또 재미는 있고 이게 무슨 현실판 단짠을 이딴 식으로 주느냐. 그러니까요. 지금 쿠킹덤이 엄청 인기 있는 이유는 정말 그 덱을 조합하는 재미. 그쵸. 그런 것들 뭔가 유저가 연구하고 새롭게 시도할 만한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정말로 그 쿠키들의 매력, 스토리의 매력 때문인데 그 개발사에서 왜 사랑받는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개발사에서 진짜 자기들 게임 안 하는 것 같다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것도 엄청 크게 터졌었던 우리가 예전에 살짝 했었던 그 온라인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 간담회가 있었어요. 아, 네. 네. 그 게임도 굉장히 크게 이슈가 터져가지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나왔는데 진짜 게임을 안 해본 것 같은 너무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 정확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유저가 물어보는 거에서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정확하게 있어서. 대답을 하나도 못하는 거죠. 개발자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CS 응대팀이 나온 거예요? 아, 누가 나왔든 그거를 그런 그러니까- 간담회 준비는 하고 나왔었어야죠. 네. 그 실제적으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기획자나 그런 네네네. 사람들이었을 텐데도 아 진짜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데 그 게임에 무슨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다 보였던 거죠. 쿠킹덤에서 터진 이슈들도 이거는 게임을 실제로 해본다면은 모를 수가 없는 건데 싶은 것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정말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죠. 아쉽네요, 참. 네, 지금 아직 초반이니까 초반인데 이렇게 많이 그쵸. 이슈가 터진 와, 올해 1월에 네. 런칭한 게임인데 지금 100일이 안 됐어요. 아, 100일 안 됐나요? 100일이 안 된 게임인데 이렇게 많이 문제가 터지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인데 진짜 그래도 초반에 뭐 액땜했다 생각하고 좀 잘 운영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간만에 재밌게 하고 있는데 제발 이상한 사고 안 터지고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너무 상처 입지 않게. 그렇게 좋아했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저희가 진짜 애정을 가지고 깐 겁니다. 이 이벤트 상품으로 쿠키런 킹덤 패키지를 드리겠다고 한 것만 봐도 저희 아직도 재밌게 달리고 있고 앞으로도 좀 오랫동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깐 게 워낙 심도 있게 까서 "헉, 저런 게임을 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까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괜찮은 면들이 또 있거든요. 지금 막 우리가 모바일 게임들의 목록을 쭉 보면 되게 문제점이 많은 게임들이 많아요. 근데 이 게임은 그런 문제점에서 좀 비껴나 있는 것 같은 게임이기도 해서 아 이런 게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기도 하고요. 그 민간 신앙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그래. 저희 쿠킹덤 하다가 제가 진짜 후회했던 게 한 가지 있는데 아 그렇죠. 예. 우리 미신 주제 네. 나중에 아, 맞아. 했었어야 됐다. 다시 한 번 더 하든가 뭐 나중에 했었어야 됐다. 예. 여러분 모바일 게임이 민간 신앙의 정점을 찍었더라고요. 진짜
온갖 미신들로 사람들이 뽑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웃겨요. 와, 이 가챠 게임의 세계 이거 뭡니까? 아니 그 양치님이 그 미신이 만들어진 메커니즘 전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메커니즘대로 제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연히 됐을 뿐인데. 근데 그걸 믿고 똑같은 조건을 다시 만들고 요건가 저건가 좀 더 연구하고 그리고 계속 그걸 이제 반복을 하면서 그 미신이 심화되고 깨지지 않아. 비록 안 뽑혔어. 내가 원하는 게 결과가 안 나왔으면 내가 뭘 잘못한 것이다. 미신은 영원하다. 아, 이게 게임사의 확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거 잘못한 아니고, 거야? 내가 잘못한 거예요. 또 다른 좋은 미신은 없나 찾아보고. 아, 그래, 좋은 미신. 남들이 해보고 효과가 있었던 미신을 그렇게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렇지, 간증하고. 이번에 나온 신 캐릭터 하나가 퓨어 바닐라 맛 쿠키인데, 바닐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앞에 쌓아두고 엑설런트여야 한다고 합니다. 되게 네. 이렇게 제사상에 이렇게 쌓는 것처럼 쌓아두고 뽑고. 그럼 선인장님의 미신 네. 어떻게 하고 뽑습니까? 저는 일단 보물 뽑기를 한번 해봅니다. 하나 담고? 네, 단뽑으로 보물 뽑기를 하나 해보고 치즈볼이 나옵니다. 치즈볼이 나옵니다. 그러면 재빨리 마음을 비우고 이제 생산물을 막 만들고 전투를 하고 딴 일을 합니다. 단법으로 일단 그날의 운을 점치고 그렇죠. 하고. 이거 괜찮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했어. 치즈볼이 아니고 다른 뭐 커먼이나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좋아. 그러면 이제 한번 쿠키를 내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보고. 근데 오히려 다른 좋은 게 나왔으면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해서 더 그 생각이 되지 들면 안 됩니다. 그런 septic한 생각이 들면 안 돼요. 내 오는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 유튜브에 요새 대리 뽑기 같은 거 많이 하는 거 알죠? 유튜버들이. 근데 가챠 게임의 네.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그거를 열어보는 순간이 그쵸. 아닙니까? 직접 열어보는 그 그걸 순간. 어떻게 이렇게 남을 시킬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왜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떠 있는 거예요. 오늘 대리 뽑기 합니다. 막 이런 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뭐지? 라고 해서 봤는데 남의 계정을 뽑아주는 거더라고요. 그 뽑는데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르는 거죠. 혹시 이렇게 뭔가에 최적화된 어떤 민간 신앙적인 상황을 만들고 뽑아주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마인드를 이해를 못하겠어. 그리고 심지어 사실 그런 분들은 막 1,000만 원씩 뽑는 거 알죠? 한 번에. 그러니까요. 네, 깜짝 저- 놀랐어요. 네, 네. 1,000만 원. 크리스탈을, 그러니까 1,000만 골드가 아니고 1,000만 원어치 크리스탈을 사놓고 현금 1,000만 원? 네. 이번에 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와. 퓨어 바닐라 뽑으려고 미니 헐. 충전을 딱 해놓고. 정말 우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이면 핵과금러 같지만 게임사 입장에서는 뭐 1,000만 원도 핵과금러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네? 뭐라고요? 그 이상 지르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쿠킹덤은 아직은 좀 그러지 않겠지만 정말 큰 대형 게임들은 단위가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무과금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5,000원짜리도 질렀고 나 뭐 2만 원 2만원짜리도 질렀어. 질렀고 했으니까. 근데 그 게임사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는 잡초, 초목 소가금도 아닌 거야? 그렇죠. 소소소소가금인 거야? 우리는 그냥 이 땅 같은 거고 그 위에 이제 송아지와 소들이 이렇게 논이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살아갈 수 있게 받쳐주는 지대 같은 겁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대형 게임에서 소과금은 소 한 마리 가격이라고. 소 몇백 대인데요. 소과금이 그 진짜 소구나. 네, 그래서 아니 1,000만 원씩 유튜버한테 의뢰를 하는 게 방송을 타는 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이 뽑으면 더 잘 나올 거라는 그런 게 있어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근데 있을 리가 있겠어. 그게 자기 계정이 방송을 탄다고 뭐가 있나요? 몰라요.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다. 저희는 그 트렌드에 너무 떨어져 있어요. 유튜버 그러니까- 세대가 아니어서 그런가 봐. 저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분이 1,000만 원 과금하신 그분이 유튜버면 이해가 돼요. 막 1,000만 원 뽑기를 한다면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볼 것 같거든요. 우와 1,000만 원이래 막 그러는데
그분이 유튜버가 아니에요. 아 1,000만 원 준비한 사람이 유튜버도 아니에요? 아니 의뢰한 사람이야. 그게 포인트예요. 와우 근데 장난아니다.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과금이 점점 심해졌던 거를 부추겼던 게 유튜버들이긴 해요. 아, 그래요? 유튜버들이 몇 천만 원씩 쌓아두고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지르면서 하면은 또 그만큼 사람들이 봅니다 그 방송을. 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걔네는 이제 회수되는 돈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이해가 돼요. 약간 그냥 기본 투자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실제로 유튜버도 아니고 자기들은 질러도 이제 돌아올 것도 없는 사람들이 덩달아 많이 지르게 되고 또 이게 처음에는 막 5천 원, 만 원 지르다가 점점 이 감각이 진짜 없어져서 정말 많이 지르게 된대요. 네. 근데 진짜 이거 바다 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이랑 다를 바가 뭔가 그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진짜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맞아. 거고 많이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확률을 공개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확률을 공개를 했는데 실제로 까보면 확률이 그게 진짜가 아니었던 것. 정말요? 그럼요.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리 뽑아도 어떤 유저도 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들어가 있는 거 맞냐. 고객센터에서 정확히 들어가 있다고 확인됐다고 답변까지 했지만 몇 년이나 지나서 결국 아니었던 걸로 나옵니다. 사기죠.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유저들이 정확한 정보를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 뽑기라는 거에 돈을 써가면서 근데 돈을 쓰지 않으면 그 게임을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매몰 비용이라고 하던가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 나올 수가 게임을 또 없죠. 떠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뭔가 현금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문제가 많죠. 진짜 빨리 법적인 규제가 들어가야 되고 저 3N 게임사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넥슨 NC 또 어디죠? 넷마블. 제일 큰 3대죠. 네. 우리나라만 이렇게 현금 유도를 이런 식으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허. 이 글로벌한 게임들, 대부분의 게임들이 유료 아이템은 무조건 스킨이에요. 게임 성능, 어떤 게임의 승패와는 관련이 그래야지. 없는 거.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사실 이 쿠키랑 킹덤도 또 문제되는 현질 그 과금 시스템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크리스탈만 팔아야 돼요. 크리스탈만 팔고 그 크리스탈을 사용해서 뭐 다른 재화를 얻고 이런 식으로 유저가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유저가 레벨업 하는데 필요한 모든 각각의 아이템을 다 따로따로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과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서로 같이 게임을 한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벌어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뭐 전형적인 우리나라 K 모바일 게임이 그러네요. 되겠죠. 아쉽네요. 선인장님 왜 이렇게 넋이 나가셨습니까? 아니 지금- 듣고 있다가 세상을 잃은 표정이 어른의 세계를 아는 것 같은 그 어린이의 표정이었어. 순수함을 지금 잃었어. 뭔가 이러진 않을 거라고 믿고 계셨던 거예요. 아이 설마요. 아니 좋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또 게임사 까는 얘기를 했네. 좋은 이야기를 할 게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좀 약간 의문도 들 수도 있죠. 과연 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스킨 판매만으로도 게임사가 굴러가는지. 그렇게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제가 지난번 근황 토크 때 배그 PGIS 경기 엄청 잘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누가 이겼어요? 아씨. 한국 이겼어요? 나 너무 속상해. 졌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PGIS가 상금이 되게 촘촘하게 분배가 되어 있다고. 위클리 서바이벌하고 그 주에 위클리 파이널을 해서 매 주마다 우승팀이 나오잖아요. 근데 1주차 우승팀은 25,000달러였어요. 우승 상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2주차 우승 상금은 5,000달러. 2배가 됐죠. 네네. 6천만 원. 3주차에 10만 달러. 또 2배가 됐죠. 4주차 15만 달러. 5주차 30만 달러. 6주차 50만 달러. 1주차가 25,000이었는데 마지막 6주차 상금은 50만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이길수록
좋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치킨룰이라는 게 처음으로 도입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초반에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뒷주차로 갈수록 우승 상금을 더 높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 구조라면은 되게 못하다가도 마지막에 한 방 뒤집기가 그러니까요. 가능하죠. 그래서 좀 더 긴장감이 아, 있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젠지라는 팀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팀이고 젠지가 2019년 PGIS에서 우승을 했었어요. 오. 그래서 올해도 정말 많이 기대를 받았던 팀인데 이 젠지라는 팀이 진짜 기본 실력이 있어요. 6주 내내 파이널에 진출한 팀이 3팀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팀이 그 젠지이거든요. 네. 근데 뭔가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파이널에서 약간 오락가락하는 기복이 좀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다가 5주차에서 치킨을 한 번도 못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킬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네. 결국 우승을 했습니다. 5주차에. 네. 그런데 여기서 그냥 30만 달러, 3억 4천? 뭐 많은 돈이긴 하지만 얘네가 5주차가 끝날 무렵에 가지고 갔던 실제 금액은 88만 달러였거든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네. 아까 그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건데 요새 이런 대형 스포츠, 글로벌한 e스포츠의 상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주최 측에서 일단 기본 상금으로 정해놓은 거 플러스 그 기간 동안 스킨 판매량의 30% 정도를 크라우드 펀딩 상금으로 더 해줍니다. 그런데 이 크라우드 펀딩 상금이 원래 상금보다 더 많이 나와요. 와.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 스킨은 그 팀하고 연결된 스킨인 건가요? 아니요, 특별히 그건 그렇지는 아니고. 않고 이번 대회와 관련되어서 특별히 디자인되어서 나온 스킨들이죠. 네네. 그래서 사실 스킨을 사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 스킨을 사서 뭐 내 캐릭터를 꾸며주기도 하지만 이게 내가 응원하는 팀의 상금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게 배그에서 처음 도입한 거는 아니고 롤드컵에서 더 먼저 했습니다. 네. 롤드컵이 2011년도에 첫 경기가 있었거든요. 이때는 벌써 10년 된 게임이에요. 진짜 오래된 게임이죠. 그렇게 느껴지지 네, 않는데 맞아요. 이 첫 롤드컵은 우리나라 팀은 아예 참가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상금이 5,000달러? 되게 소박하죠? 그런데 2012년,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갑자기 인기가 빡 올라가가지고 상금도 갑자기 엄청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원래도 높아졌는데 이게 2016년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제도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주려던 상금에 스킨 판매액의 30%를 더한 금액이 되면서 상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돼서요. 그렇게 되기 전에 비해서 2배라는 거죠. 네. 2016년에 460만 달러, 57억 정도까지 상금이 올라갑니다. 페이커 부럽다. 페이커는 뭐 연봉도 그렇죠. 연봉도 장난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 PGIS도 이 똑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젠지가 88만 달러 하면서 10억 이상을 확보했죠. 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젠지가 마지막 6주차에 2등만 했어도 1등을 할 수 있었어요. 총 상금으로. 근데 파이널에 진출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운이 안 따라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경기가 계속 말려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첫날에 거의 꼴찌에 가깝게 되면서 이미 우승권에 대한 가능성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틀 차에 갑자기 끄트머리에 가서 각성을 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늦었잖아. 진짜 너무 늦었잖아요. 결국 치킨도 먹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런데도 점수가 너무 부족해서 상금권에는 못 갔고요. 미국의 소닉스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이 처음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초반에 너무너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코치가 중간에 트위터에 우리 뭐 PGIS에서 잘하고 있어. 근데 그 뭐 샷발 좀 부족하고 투척무기 사용 능력 좀 부족하고 커뮤니케이션 좀 부족하고 뭐 좀 부족하고 그럴 뿐이야. 이런 이렇게 약간 되게 자학하는 트윗을 올리기도 하긴 했는데 얘네도 조금씩 각성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더니 원래는 대회 중반쯤까지도 유럽 팀이 되게 강세가 있고 또 중국 팀이 좀 잘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6주차 때 북미 팀들이 갑자기 다 올라가는 거예요 파이널에. 그래가지고 북미 왜지? 팀들이
뭔가 B를 받아서 엄청 잘하는 것 같더니 결국에는 소닉스가 우승을 했어요. 근데 소닉스는 이전에 되게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 한방 뒤집기 6주차 상금을 다 가져가면서 최종 우승을 했죠. 그리고 내가 지난번 녹음 때 콩니스 맨날 2등만 하는 팀 있다고 했죠. 제니스 네네. 총 2등 했어. 결국은 진짜로 아 정말로 최종 토탈에서 되어버렸어. 결국은 2등 했습니다. 어디에나 있군요, 콩라인은. 네, 진짜로 있더라고요. 그 어째서 그런 게 계속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걸까요? 진짜 신기하죠. 아, 그래서 진짜 얘네들은 정말 많은 상금을 가져왔습니다. 막 10억 단위 이렇게 가져갔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경기 끝나니까 되게 너무 허전해가지고 좀 아쉬워하던 차에 이 펍지,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이자 이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주최 측이 갑자기 모든 대회 룰을 치킨 룰로 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배그가 자기장 운빨 같은 게 너무 심한 게임이기 때문에 치킨 룰이 아닌 슈퍼룰, 점수 쌓아서 하는 그게 사실 합리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흥행을 했던 이유는 치킨 룰을 써서 예선을 치르고 슈퍼룰로는 본선을 치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데 갑자기 치킨 룰로 다 한다고 하니까 외국에서도 지금 여론이 진짜 안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은퇴하겠다 이런 선수도 있고 지금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하여튼 그 운영이나 이런 개발사 쪽에서 좀 안목이 없는가 봐요. 그 안에 있으면 밖에서 보는 것들이 정말 안 보이는 게 그런 것 아닌가.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여론이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여론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거는 윗선의 문제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밖에 맞아요.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경기들이 어떻게 될지 좀 걱정도 많이 되고요. 이 배그도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아니 처음에 되게 웃으면서 기분 좋게 들었다가 갑자기 배그를 안 하면 열이 또 뻘치. 약간 진짜 게임하고 있으면 그런 열받는 일들이 요새 내가 즐겁자고 게임을 했다가 네. 갑자기 열을 받게 하는. 화가 난다. 아, 이거 방금 좀 비슷했습니다. 비슷했어요? 네. 쿠키런 킹덤에 자구마 맛 쿠키가 있는데 그 쿠키가 그렇게 화를 많이 내거든요. 맨날 하는 말이 오늘 또 화가 난다 이거여가지고 저희랑 조금 뭔가 일맥상통 같은 면이 있어. 화가 많아. 또 근황 토크 하실 거 있나요? 저는 저번에 이어서 예능. 오, 새로운 예능? 그 여고 출입반이 아주 성황리에 끝났고요. 네네. 마지막 화가 저는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그래도 거의 뭐 완벽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완벽했다 할 정도로. 전체 시리즈적으로 네네네. 봤을 때. 성황리에 끝났다는 거는 외부적인 평도 좋았다는 네, 겁니까? 그래서 뭐 팬들이야 뭐 다 좋아했었고, 그리고 정종현 PD 인터뷰를 보면 TVN 쪽에서도 최초의 티빙 예능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줘서 많이 지원을 받으면 좀 많이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시청률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궁금했는데 그 가입 유도를 하게 한 지수가 평가되는 지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엄청 높아요. 그게 계속해서 8화 공개 후부터는 BOD 시청률도 그 전에 뭐 대탈출 3보다 더 높았었고 가입 유도하는 그런 지표도 매일 계속 높았대요. 1위였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양치님이 너 가입했어 안 했어? 봤어 안 봤어? 이런 식으로 영업이. 설마요. 저처럼 하진 않았겠죠. 네, 그래서 되게 좋게 마무리했고 시즌2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즌2로 돌아올 거고요. 너무 잘 됐다. 네. 근데 봐야겠네요. 이제 네. 꼭 봐주세요. 재밌어요. 이러고 제가 다음 놀고 놀아서 그거 이제 봤는데 너무 재밌대요 막 이러면서. 뒷북이어 더 좋으니 보기만 해달라. 드라마든 예능이든 매주에 하나 챙겨보는 게 있으면 참 삶의 활력을 주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일주가 되게 그쵸. 괜찮아요. 그날만을 기다리고 버티는 힘이 되죠. 네, 근데 이제 금요일만 기다렸었는데 이제 여고 출입반이 끝나고 이제 허한 마음을 채울 수 맞아요. 없어서 뭘 볼까라고 하다가 네. 이제 아직 티빙 아이디가 있으니까 JTBC 예능도 티빙에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뭉쳐야 쏜다를 보고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이 네.
그걸 너무 좋아. 아, 그래요? 너무 웃기다고. 어떤 종류의 예능이에요? 이게 예전에 뭐 정영돈 씨랑 김용만 씨랑 뭐 이런 그 예능인 두 분을 주축으로 해서 팀을 꾸려서 패키지 여행을 가는 뭉쳐야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 끝나고 그 멤버들의 몇 명들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이 또 나왔었거든요. 우리 이거 한번 했었나? 전에 뭉쳐야 한번 찬다?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뭉쳐야 찬다 그 얘기했던 거. 은퇴한 운동인들에 대한 네네네. 그 이야기. 이야기는 예, 들은 것 같아요. 했었죠. 했었구나. 축구는 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축구가 끝나고 이제 농구로 돌아왔습니다. 뭉쳐야 쏜다. 네. 그래서 허재 감독님이 뭉쳐야 찬다에서는 정말 구멍이었거든요. 이제 물 만났네요. 네, 이제 감독이 되고 그때 감독이었던 안정환 감독은 이제 선수가 돼서 발만 쓰던 사람이 갑자기 손을 네, 쓰라고 손을 써서 하고. 이제 그럼 안정환이 이제 얼마나 구박을 받을까 막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제 허재 감독님의 순항기인 거죠. 아 진짜. 예, 축구는 그래도 사람들이 어설픈게나마 한 번쯤은 해봤잖아요. 뭐 남자들이면 군대 가서라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뭐 농구공 안 만져본 사람들도 있고 농구 경기 아예 안 해본 사람도 있고 룰도 이런 모르겠구나. 중고등학교도 다 해보죠. 저도 근데 슛 연습, 드리블 연습만 하고 경기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치. 네. 우리 이거 공을 네. 그물에 넣는 것 그쵸. 같은 거 테스트는 했지만 슛 넣고 뭐 드리블하고 패스까지는 뭐 테스트를 봤죠 시험에서. 하지만 실제로 경기를 해본 적은 저도 없거든요. 나 슬램덩크 안 봤으면 농구를 하나도 모를 것 저도요. 같아요. 저의 농구는 거기서 끝이죠. 안정환 선수도 그 녹화 때 처음 농구 경기를 해본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허재 감독님이 하는데 정말 갓 태어난 애기들과 그쵸. 같이 지내는 느낌으로. 근데 진짜 너무 웃겨요. 그 진짜 그 부제가 뭉쳐야 쏜다 레전드들의 농구 대잔치거든요. 동구 대잔치. 농구 대잔치 진짜 90년대 감성 아닙니까? 일단 처음에 했을 때도 90년대 감성으로 그냥 JTBC 그 건물에 경기장을 만들었더라고요. 딱 90년대 감성에서 박 터지기 막 이런 게 하고 되게 섬세한 게 그때 장내 아나운서를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감독과 선수들 소개하기도 하고 마지막 승부 주제가 부른 가수가 나와서 직접 마지막 승부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오프닝 했어요. 농구의 전성기 네. 시절이 다시 생각나는. 제가 농구를 실제로 마지막으로 봤던 건 우지연 오빠 때문에 봤거든요. 나도 그때 연세대 농구부 좀 좋아했어. 네, 그때가 마지막이었는데. 근데 허재 감독님은 사실 제가 현역으로 뛰는 거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워낙 뭐 잘하시고 천재시라고. 유명하니까. 네. 그리고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둘 다 또 농구 선수더라고요. 둘 다 프로 선수고. 그래서 자기는 본인 천재기도 하고 집안 사람들도 뭐 농구하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냥 용어 자체가 그냥 농구가 일상어인 거죠. 근데 야구는 많이 그 외래어를 현지화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어로 좀 많이 변형을 시켰는데 네. 아직도 농구는 그 룰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뭐를 하고 뭐를 하란 말이야 막 그러는데 이게 다 영어니까 선수들은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근데 허재 감독은 그걸 이제 또 말로 풀어 쓰려고 하니까 막 말이 느려지고 말하다 보면은 이제 작전 타임 끝나고 애들은 막 뭐가 뭔지 모르니까 막 그 상태에서 또 다시 경기를 들어가고. 공 들고 막 3번 이상 걸었다가 이제 반칙 당하고. 저런. 안정환 선수는 축구 선수 시절에 그 축구 선수들이 맨날 공이 외곽으로 빠져나갈 때 그 살려가면서 계속 그 외곽 라인 밟으면서 공 차고 가는 네.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라인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근데 라인 밟으면 또 파울이더라고요, 네, 농구는. 그럼요.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파울하고 또 뭐 뒤로 패스했는데 뒤로 패스하면 또 안 되는 그런 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 있고. 공격을 할 때는 한 번 넘어갔으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룰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삑삑 소리가 나는데 선수들은 왜 그런지 몰라. 왜? 막 이러고 보고 있고. 레전드들이지만 다 나이가 있어가지고 다들 뭔가 진짜 체력이 중요한 스포츠잖아요. 엄청 숨찰 것 같잖아요. 축구랑 또 다른 죽어요. 체력이 네, 필요한데. 힘들어하는 가운데 근데도 레전드들이라 센스들이 있는 거예요. 운동 그래서, 센스들이. 그래서 거기에 축구부, 뭐 야구부, 배구부, 뭐 격투기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축구부가 그나마 조금 손발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뭔가 공간을 인식하고 몸싸움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맞아요. 있어서 전술 이해나 뭐 그런 센스들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격투기들은 이제 이해 자체를 못해가지고 공간 개념이나 뭐 이런 진짜 룰을 어떤 전략을 수십 번을 설명을 해야 하는데 진짜 멍한 얼굴들도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몸은 쓸 줄 아니까 몸으로 채택이 막 되는 거예요. 이해는 못하는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머리가 따라가기 전에 몸이 먼저 이거 따라가고 무슨 만화 캐릭터 같은데 진짜 그 김동현 씨가 나오는데 제가 대탈출해서 김동현 씨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진짜 달리 보이고 몸으로 하는 건 잘하는 전술 전략을 이해를 못한 게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피지컬이 되니까 뭐 리바운드라던가 뭐 이렇게 슛 쏘거나 이렇게 그 상대를 블록하는 거나 뭐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록 진짜 잘하시겠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의 부끄러운 야구부는 아니 왜 야구부 선수들은 야구 유니폼을 벗겨놓으면 이렇게 하찮죠? 왜 그럴까? 지금 엄청 부끄러워하고 계십니다. 아니, 야구 유니폼 입고 있을 때는 되게 사람이 있어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멋있게 보이는데 왜 벗겨놓으면 야구부는 야구복 입고 농구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홍사훈 선수랑 이제 김병현 선수 나오는데 홍사훈 선수는 그래도 농구를 좀 연습을 했든지 아니면 해봤던지 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본 실력이 잘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 김병현 선수는 진짜 생초차거든요. 마찬가지 격투기랑 같이 전술을 이해 못하는 그 축에 속해요. 진짜 계속 이해를 못하고 뭐 돌출 행동하고 파울하고 막 이러는데 그 와중에 어깨는 좋아서 3점 슛을 막 쏘고 진짜 미치겠다. 가끔 진짜 뜬금없이 스틸하고 공을 몰고 나가고 잘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예능이구나. 오, 야. 그 프로그램 기획한 사람도 이럴 줄은 몰랐겠지. 이런 그림을 생각하진 못했겠죠. 근데 뭉쳐야 찬다에서는 초반에 보다가 좀 경기들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게 중도 하차를 했었거든요. 근데 농구는 경기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못하는 초보들과 아마추어들의 경기인데 이게 이제 공 들어갈 때마다의 쾌감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스피드 있죠. 제가 뭐 보고 하고 싶다라는 자극을 절대 안 받거든요. 야구를 이렇게 많이 봤음에도 배트를 사야 되겠다, 글러브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농구 해보고 싶다. 농구공 사볼까? 우리 집 근처에 골대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거는 정말 엄청나죠? 기념비적인 일. 지금 믿기지가 않아. 이분이 양치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양치에 탈을 쓴 땀 보낼 수 있습니다. 와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구 자체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세상에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농구 자체가 되게 매력적인 경기구나 싶어가지고 또 거기에 막 아마추어 팀들 나오는데 막 70대이신데 농구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운동 자극도 되고 무릎 괜찮으시대요? 그게 좀 걱정이. 저도 요새 무릎이 좀 안 좋아서 걱정이 좀 되기는 하는데. 네. 아니 근데 이 보는 것이 좋은 김양 씨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러니까 뭐를 포인트로 지금 이렇게 쑤셔졌길래 와 궁금하네요. 한번 여러분도 보시면 좋겠고 특히 5화였던 것 같은데 허재 감독님 아들 두 분이 나오세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농구 선수고 굉장히 KBO는 아니고 뭘까요? KBL일까요? KBL 아닌가? 거기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허부자 3명과 이제 허부자 3명과 허간에 이런 유니폼 입고 와서 다들 김밥집인 줄 막 이랬는데 그 뭉쳐야 쏜다 그 팀이 그 상암 블락스 팀이거든요. 그 허재 감독의 이게 블락이야 그거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래서 블락스 팀 5명하고 경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웃겨요. 아들들이 아빠를 정말 구박을 하는데 아빠는 힘들어 죽겠고 계속 슛을 미스내고 옆에서 아빠 그거 미스내면 안 돼. 지금 미스 몇 개째야 막 이러고. 또 서로 투닥거리면서 야 네가 거기서 수비를 해줘야지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나 공격이잖아 막 이러고 있고 제가 야 셋인데 어떻게 이렇게 팀워크 안 맞냐 이러거든요. 아니 듣기만 해도 너무 웃기네요. 네, 그 편은 진짜 막 한밤중에 보면서 폭소하면서 봤던 편이어가지고 네,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영어 출입반을 보고 허하다 티빙
그 이용권이 남아있다. 그러면 한번 앞에서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뭉쳐야 찬다를 살짝 뭐 1, 2화 봤는데 그렇게 재밌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뭉쳐야 쏜다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서. 거기에 이동국 선수와 안정환 선수가 잘하는 게 조금 플러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두 분이 특히 이동국 선수는 은퇴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정말 머리를 찰랑찰랑 걸리면서 코트를 누비는데 설레더라고요. 아니 그래. 축구 선수들은 그 유니폼 안 입고 있을 때도 멋있어. 맞아. 야구 선수는 왜? 젠장. 네, 이거 뭉쳐야 쏜다 한참 보다가 4월이지 않습니까? 네. 개막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기아가 고척에서 수입승을 합니다. 아 진짜요? 야구장이다. 농구는 무슨 야구장이다. 이런 와중에 어제 2연패를 당했죠. 큰 점수 차로. 그렇죠. 수입승 뭐 원래 가끔은 합니다. 하지만 농구입니다. 절대 무슨 야구입니다. 그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근황 토크가 산만하다. 맥락이 있는 듯 없는 듯 정말 물 흐르듯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즐겁네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뭐라는 거야. 네. 너무 웃기네요. 네. 이제는 본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이어지는 35화 2부에서는 큐 왕립식물원과 셜록 홈즈에 대한 약혼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